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9명, 실종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은 9명입니다. 9일인 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대중교통뿐 아니라 차를 몰고 나섰던 운전자들도 큰 낭패를 봤습니다.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고 일부 운전자들은 물에 잠긴 차를 버리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확정짓고 5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당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9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 좋게 나오자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JP모건과 통화정책 분석기관 LH마이어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종전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9일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다시 걸리는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 주가 이번 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9일 만 5세 입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교육부 차관이 한 얘긴데 이 과정에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보낸 쪽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에 5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중국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과학 반도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습니다.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지난주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중국의 군사훈련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맞대응하는 타이완 대규모 포사격 훈련이 9일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통일될 때까지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